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쵸? 근 한 달 만에 공포 컨텐츠를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또 오랜만에 돌아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실망시켜 드릴 수 없으므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요 최근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 길이가 길지만 여러분들께서 긴 시간 느긋하게 아주 알차게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왜냐? K짱이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미리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저 K짱이 앞으로도 더 힘내서 열정적으로 컨텐츠를 준비해서 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분들께 이제 좀 구독 좀 널리 전파해 주시옵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저를 이 알고리즘의 지옥에서 빼내 주시옵소서. 캐맨. 자, 그러면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사건은 2022년 6월 5일 도쿄에 살고 있는 23살의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여성으로 보여지는 시신이 이바라키현 히타치 오타시의 한 숲길에서 수갑을 붙인 상태로 옷을 한 커플도 입지 않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자, 시신은 어느 별장의 인근 산림 절벽 아래 한 6m 정도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으로 발견된 이 사체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경시청 조사에서는요, 시신 근처에서 비닐 테이프와 코드 등이 발견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신노 리나, 23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자, 분쿄구 자택에서 가족과 살고 있던 이 여성은요, 2022년 6월 5일 아침에 같이 살고 있던 엄마께 엄마, 나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요 라고 말을 하고 집을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6월 8일이 돼서야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제 경시청은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노 리나는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사회인으로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죠? 23살이면. 자, 그런데 당시에는 그녀의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이렇게 보도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녀가 친구를 만난다고 하고 밖으로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았다. 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도쿄 분쿄구의 23살의 여성이 행방불명이 되어 실종 후에 그리고 대략 2주 후 실종된 2주 후 정도의 6월 18일에 그녀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입니다. 근처에 있던 CCTV 카메라 등을 이렇게 분석해보고 진행시킨 결과 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의 별장에서 이 산페이 용의자가 이 남성이 그 피해자 여성과 함께 있던 것이 발견되어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자, 이 삼페이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그 임간 도로, 여기 임도 보이시죠? 그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을 이제 여기 숲속으로 끌고 가서 그녀의 사체를 버린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그걸 단서로 블랙박스가 단서가 돼서 이제 그가 체포가 되는 거죠. 자,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그의 이름은요, 당시 나이 33살 산페이 히로유키 용의자입니다. 자, 알고 보니 그와 그녀는요,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둘이 만난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카나가와 현내에 주거가 있으면서 이바라키현 히타치 오타시에도 별장이 있었어요. 자,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 그의 이름은요, 산페이 히로유키, 나이 33살,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직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이게 바로 그가 갖고 있던 별장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논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시골 풍경 속에 그의 별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삼패의 용의자의 별장으로 여겨지는 이 장소 근처에는요, 뭔가 이게 큰 이런 유명 시설들이 있었어요. 뭐 사토미 온천 보양센터, 누꾸모리 노유라던가, 뭐 사토미 운동공원 등이라든지 부근에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서 이렇게 벌거벗겨진 여성의 사체가 나온 거예요. 자, 사실 히로유키 용의자는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략 한 8년 동안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현지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 중학교, 그의 중학교 때의 그런 시절을 알고 있던 한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바로 이제 그의 중학교 때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는요, 사실 동급생 어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으니까 영어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 이야기에 따르면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너무 잘했다. 일본말로 이렇게 빼라빼라라고 표현하는데 영어가 술술술술 아주 네이티브처럼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일본에서 나왔고 또다시 아마 미국의 대학으로 다니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 고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딱 보시다시피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미국 생활을 했고 별장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인 걸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귀국한 귀국 자녀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던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퐁퐁퐁퐁 뛰는 이 트램블린. 자, 그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트램블린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 선생님 이야기에 따른 거예요. 자, 그가 나온 고등학교는요 쇼시 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요. 그가 선수를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개인으로도 이 트램블린 대회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요 쇼시 고등학교가 있는 후쿠시마현 코리야마시에 있는 중학교에 다녔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 쇼시 고등학교에 트램플린 부가 없어졌던 것 같은데 당시에 그가 다녔을 때는 이 트램플린 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8월 3일부터 5일까지 스가가와 체육관에서 전국 고교 트램플린 선수권이 열렸으며 단체에서 쇼시 고등학교 남자가 3위, 여자가 4위 입상했다 라는 글이 있었어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아마 나갔을 때 3등? 하는 게 아닌가라는 뭐 운동에도 꽤나 소질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뭐 이야기가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는요 이것도 실제 그의 모습인데요. 키가 작은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농구도 좋아해서 농구부에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직접 쓴 문집입니다. 보면은 글씨도 꽤나 잘 써요. 자, 이 문집에 뭐라고 있었냐면은 졸업 문집이었는데요. 중학교 생활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 어떤 게 남았냐라고 했더니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갔던 게 가장 인상이 깊었다. 친구와 수학여행 추억 이야기를 하면 매우 즐겁다. 뭐 이렇게 많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친구랑도 교우 관계도 좋고 그리고 뭐 학교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이 운동도 하고 대회도 나갈 정도로 만능 아주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그런 학생이에요. 그죠? 산페이 히로유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인근 고령 남성 79세의 어떤 할아버지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5년쯤 됐어. 젊은 부부가 코리야마로부터 이곳에 이사 왔어요 라면서 인사를 하러 왔대요. 그리고 남편이었던 이 산페이 씨는 이렇게 말이 막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어두운 편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보였다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이거 진짜 내가 힘들게 찾아왔어요. 너무 이 영상에 관련된 뉴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짧지만 이제 주인분의 인터뷰 함께 보실게요. 俺の印象ではそんなに悪い人ではねえな。結構明るい人で。 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한테는 인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꽤나 밝은 사람이었던 걸로 인지를 했대. 그렇게 꽤나 밝은 사람이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웃 씨랑 막 너무 막 이렇게 부침성 좋게 막 이렇게 친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어두운 사람도 아니었다.
자, 그리고 어떤 목격자로는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아침 7시에서 8시에는 차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근무하는구나, 출근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3패는요, 5년 정도 전에 이 별장을 구입해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장소로 또다시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한 번 정도,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한 번 정도 이 별장으로 가끔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집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구글링을 해가지고 조금 찾아봤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집이 꽤나 좋더라고요. 이 별장이. 자, 그의 별장입니다. 동네랑 뭐 이런 모습인데요. 자, 한 달에서 2달에 한 번 정도 이 별장을 찾아서 여기서 지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건이 있기 2개월 전에는 어떤 젊은 여성과 바베큐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6월 초순에는 정원에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었던 6월 달에. 그리고 아내와 별장이 있는 이곳에서 2017년 정도 이사를 와서 잠깐 살았다고 해요. 부부가 좀 작은 소형견이랑 같이 산책을 하던 모습이 종종 목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남편이 안고 있거나 아니면 부부가 걔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발견돼서 부부 사이가 나쁘지는 않네, 그냥 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의 집에 있는 정원입니다. 이 정원 안에 이렇게 툇마루 같이 이렇게 마루를 만들었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드테크를 이게 만들었대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테이블을 두고 부인이랑 둘이서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도 목격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불과 반년 전에 카와사키로 전근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은 되게 사이 좋은 신혼부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 이후로도 이 산페 히로유키 용의자는요, 1개월에서 2개월에 한 번 정도 혼자서 이 별장에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금요일 밤 정도에 와서 일요일에는 돌아간다 정도라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히로유키 용의자는요, 이 별장에 아내와 더 이상 함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혹시 이 신노 리나라는 여성과의 관계 때문에 아내와 관계가 뭔가 이렇게 좀 뒤틀려가지고 이혼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의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피해자 여성은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자, 그녀는요, 언니 한 명과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4인 가족의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노 리나 씨였어요. 당시 나이, 그러니까 올해 이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23살입니다. 자, 신노 리나 씨의 가정에 대해서는요, 꽤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신노 리나의 아버지는요, 외작의 제약회사에 근무한 적도 있는 초엘리트 사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아빠는 외작의 제약 메이커 등에서 근무한 엘리트로 경제적으로 그녀는 꽤나 축복받은 가정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은 타워맨션이래요. 타워맨션에 사는 거면 말다 했지 뭐, 그죠? 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신노 리나 씨는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전혀 고생한 적이 없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노 리나 씨는요, 의료 관련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자, 그녀를 알고 있었던 친구에 의하면 신노 씨는 의료 관계의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적도 있고, 분명히 아니요, 예, yes or no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기 의견이 확실한 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그녀는 꽤나 어른스러운 아이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자, 신노 리나 씨가 다녔다는 전문학교 동급생 친구는요, 그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몇 번 그녀의 수업 노트를 빌린 적이 있어서 그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죽게 된 거에서 너무 유감스럽다, 너무 슬프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신노 리나 씨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배려 있고, 그리고 마음 따뜻한 그런 친구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상냥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신노 리나 씨는 초등학교 문집에서
나의 장래의 꿈은 암 전문의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암에 걸린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대요. 거기다가 이런 글도 있었어요. 의사를 꿈꾸기 위해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미래의 내가 암 전문 의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라는 글이 쓰여 있었대요. 초등학교 시절의 친구는 신노 리나가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도전하는 성격이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학교 동아리 힙합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아라시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리도 빨라가지고 학교에서 계주 선수로 뽑힐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고 아주 밝은 그런 학생이었다고 하네요. 자, 밝고 긍정적이었던 신노 리나 씨는요, 도심의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의료계 전문 학교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친구들 말에 따르면 중학교 때부터 약간 꾸미는 이런 미용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녀는 반 분위기 메이커였고 거기다가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나 피부가 좀 더 하얘지고 싶어. 좀 피부가 좀 쫀득 정도 탱탱한 피부 갖고 싶어. 라면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 요즘 살 너무 많이 쪘는데 살 좀 빼야 될 것 같아. 라면서 좀 미치겠어. 살 빼야겠다. 라면서 이런 말도 굉장히 자주 했대요. 자, 신노 씨가 다니던 고등학교, 그러니까 그냥 여고를 나왔는데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교에 다 진학할 만한 그런 아주 좀 똑똑한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유명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자, 그런 동급생 중에서도 이 신노 씨는 굉장히 의외의 진로를 선택한 거예요. 대학교 4년제에 진학하지 않고 뭐 전문학교를 다녔대. 뭐 의료 전문학교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녀가 난 의사가 될 거야 라고 해놓고서 그 학교를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오냐? 가부키초에 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부키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신주쿠 가부키초라고 있어요. 잠들지 않는 밤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가부키초에는요 약간 여러 가지 술집, 뭐 스나크, 크라브, 캬바쿠라, 호스트바 이런 곳이 굉장히 즐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술집이 조금 많은 그런 곳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가 나온 고등학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교였는데, 그런 그녀가 왜 갑자기 대학교를 들어갔다가 갑자기 그만뒀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녀가 나온 고등학교는 재수를 하거나 국립이나 소개라고 하는데, 이 소개가 뭐냐면 일본의 최상위권 사립대학교, 와세다 대학, 뭐 게이오 대학, 뭐 이런 대학을 일컫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녀는 꽤 드물게 의료계 전문학교를 선택했는데 갑자기 그 학교를 또 그만두고 가부키초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증언해준 친구 말로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SNS를 봤을 때 그녀의 근황을 가끔 봤다. 근데 그녀의 약간 좀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자, 그녀가 자기가 진학했던 전문학교를 그만두자마자 20살 때쯤부터 가부키초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키웠대요. 그리고 그녀는 남자친구가 생깁니다. 자,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냐? 바로 호스트바 선수랑 만나게 됩니다. 자, 호스트 선수였던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안고 찍은 남자 사진도 SNS에 가끔 올라왔었고요. 그녀의 모습이 뒤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도 인스타에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그를요 단또라고 불렀대요. 담당이라고 불렀대. 그래서 인스타를 보면 그녀가 굉장히 상당한 빈도수로 호스트 클럽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샴페인 타워를 막 이렇게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 샴페인 타워를 하고 영수증을 찍어가지고 같이 사진과 올리면서 오늘은 몇만 원 썼어 라는 글에 투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 영수증에는요 한번 이 증언을 한 사람이 봤는데 얼마를 썼냐? 바로 70만 원 정도
를 사용한 걸로 보였다고 합니다. 70만엔은 한국 돈으로 대략 700만 원 정도에 되는 돈입니다. 자, 하룻밤에 700만 원. 자, 신노 씨의 이런 급격한 변화에는요, 동급생들도 꽤나 놀랐다고 합니다. 친구가 같이 모인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나타난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친구들끼리 야, 쟤 괜찮아? 쟤 다이저브? 리나 다이저브? 막 이런 말도 할 정도로 걱정을 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 무렵에 그녀가 다시 가부키초에서 독립생활을 그만두고 본가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 언니 같이 사는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호스트에 빠져가지고 대학도 그만두고 가부키초에 같이 갔고 그 이후에 이제 밤의 세계로 빠져든 거예요, 그녀가.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 야, 하룻밤에 70만 원, 700만 원을 쓰는 이 20살 20대의 여성에게 이 돈이 어디서 생긴 걸까? 근데 친구들한테 그랬대. 나 오늘 야마나시 가면은 한 20만 엔 정도 좀 벌 수 있어. 라고 했대요. 하루에 2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했대. 그리고 그럼 얼마를 버는 거야? 라고 했더니 나? 대략 한 월에 300만 엔 정도 한 거야. 300만 엔, 3천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번다고 친구한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대가 세상에 무슨 일이야. 나도 한 번도 태어나서 벌어본 적도 없는 돈인데. 그리고 그녀는 그 돈으로 뭐를 했냐? 뭐 비싼 가방, 명품 쇼핑? 아니요. 이 모든 돈을 바로 호스트 클럽에다가 바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녀가 학교를 그만둘 때 이제 가족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 아버지는 엘리트에, 그리고 그녀의 집은 타워 맨션에 살고 있고 그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는 딸이 의사가 되겠다는 딸이,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겠다 이랬던 딸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가부키초에 가겠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안 뜯어 말릴 사람이 어딨어. 부모님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엄마하고 아빠와 사이가 조금 틀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무리하게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자, 엘리트의 아버지 그리고 가족과의 트러블로 사실 그녀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러다가 독립을 하게 된 게 아닌가. 너무나 엄격한 아버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녀가 죽고 나서 더 딸과 나 이야기 또 눈물 날 것 같은데, 딸과 더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녀가 집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본가에 돌아와서 이제 엄마 아빠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이제 다시 정신 차리나 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죽어버린 거예요. 대체 왜? 그녀는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산페이와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자, 2022년 6월 18일 이 리나 씨의 시신이 별장 인근 근처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6월 19일 여성이 바로 이 신노 리나 씨로 판명이 된 겁니다. 자, 6월 22일 뉴스 에브리데이라는 그 주간지에 따르면요, 이 신노 리나 씨가 스마트폰의 위치가 6월 5일 어느 별장에서 끊겼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바로 그 별장이 이 산페이 히로유키 용의자 소유의 별장이었죠. 사실 여러분, 이 리나 씨는요, 모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모델 일이었습니다. 자, 사실 두 사람은요, SNS를 통해서 올 2월쯤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목적은 바로 동영상 촬영이었어요. 자, 여성은요 사실 프리 모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SNS로 촬영 원하는 멤버를 모집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모델이고요, 제 몸매는 뭐고요, 뭐 여기서 지금 촬영 원하시는 분 연락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런 거를 자신의 SNS에 올리는 거죠. 그걸 본 이 산페이가 바로 그녀에게 컨택을 한 겁니다. 사실 그녀는 어떤 뭐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프리랜서 모델이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촬영자랑 직접 교섭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촬영을 하고 나면 그 수익은 모두 다 그녀의 것이 된 거죠.
자, 이 촬영하는 사람들은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자신의 인터넷으로 팔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녀에게 컨택을 했겠죠. 또 동호회 영상 같은 거 있잖아. 뭐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진 찍거나 아니면은 뭐 1대1로 뭐 촬영 원합니다. 뭐 모델 되어주시겠어요? 해가지고 뭐 DM 주고받고 해가지고 촬영하고 막 이런 거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녀가 어떤 느낌의 촬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섹시 컨셉으로 촬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뒤에 증거가 좀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을 알았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너무 놀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녀와 같이 좀 친하게 지냈던 어떤 여성분이 말하기를 그녀의 푸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지난달에도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지금 어디 있어? 라면서 그냥 심심하면 놀자 라든지 그런 대화들을 했죠. 굉장히 밝고 항상 긍정적인 아이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죽음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뭐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녀가 SNS에서 모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고객들이 그녀에게 컨택을 하면 돈을 이제 얼마 페이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지, 협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페이를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는 이런 식으로 그녀가 이제 모델 일을 했다고 해요. 사실 그녀가 귀엽고 비주얼도 좋고 그다음에 성격이 누가 다들 좋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성격까지 좋으니까 꽤나 한 번 촬영했던 사람들은 또다시 그녀와 재촬영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녀가 하고 있었던 SNS 팔로워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취재에 응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예를 들면 사실 소속사나 이제 회사를 통하지 않고 1대1 개인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게 이 업계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근데 왜 이렇게 1대1로 하냐? 물론 뭐 돈적인 것도 있어요. 회사랑 돈을 나누지 않아도 되니까. 모든 게 다 수익이 내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이제 회사를 통하거나 그러면 뭔가 정해져 있는 프로필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키는 몇, 몸무게는 몇 킬로 100킬로 넘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얘는 인기 없는 애인데 사실 1대1로 하면은 내가 뚱뚱하든 내가 말랐든 어차피 나를 쓰고 싶은 사람은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촬영하는 사람한테 매력적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이런 프리 모델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나서 뭔가 자해 흔적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서도 약간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아, 너 몸에 상처 있으니까 안 돼. 아, 너 못 써. 약간 너는 아니면 너는 뭐 좀 개런티가 좀 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좋아하는 변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잖아. 난 그게 좋아. 촬영할래요? 막 이런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손님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결국 그러다가 이 신노 씨가 사건에 휘말려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됐잖아요. 사실 이 삼페이란 그녀는요 만난 게 두 번째 만남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났는데 이 삼페이가 너무 매너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굳이 두 번째 만났을 때 뭔가 방어 태세를 갖추지 않았던 거지. 한 번 만났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그녀가 이제 본가로 돌아가서 가족과 잘 되지 않아 사이가 별로 안 좋아 힘들어라고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친구와 통화를 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녀가 발견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했어요. 자, 경시청이 이 산페이 히로유키의 핸드폰을 이제 조사를 했죠. 그런데 뭐가 나왔냐? 바로 이 리나 씨가 수갑을 차고 있는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가 살고 있던 별장에는요 지하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지하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 수갑에 대해서 이 산페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우리가 합의한 건데 이건 부당한 구속이 아니에요. 그녀와 내가 이렇게 하고 촬영을 할 거야 라고 다 협의를 하고 찍은 거기 때문에 이건 난 잘못 없는데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촬영용 소품이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사전에 SNS로 대화를 나누고 6월 5일 오전 10시경 이 삼페이와 이 리나 씨가 JR 미토역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삼페이가 차로 그녀를 마중을 나갔고 그 다음에 차로 그의 별장으로 이동을 한 거죠. 자, 그가 이 수갑을 채워놓고 이게 사실 합의된 거냐, 합의되지 않은 거냐에 대한 이 증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같이 이렇게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 수갑을 채웠으면 별로 문제가 될 건 없지. 왜냐면 우리가 합의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확실한 건지 증거가 없는 거죠. 근데 영상은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합의했고 소품이다 라고 하면 사실 그에게는 범죄 이게 없는 건데, 만약에 그게 합의되지 않은 거면 이건 범죄죠. 그리고 그녀를 감금했다, 가둬뒀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좀 약간 중점적으로 조사 중에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감금 혐의는 어디까지나 시초예요. 그 수사 당국은 뭐가 중요하냐? 여성이 숨지기까지의 그 과정, 이 경위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노 리나 씨는요, 가족한테 친구랑 만나겠다고 나가고 이 히로유키 용의자와 트위터 DM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모델이 돼주겠다라고 해서 촬영으로 만난 건데요. 사실 그와는 SNS로 처음 알았대요. 2월에서 3월쯤에 처음 만났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인 6월 5일날 두 번째 만남을 가진 겁니다. 자, 당시에 그녀의 이런 프로필이나 그녀의 과거 아닌 과거가 이제 사람들에게 점점 까발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거 봐, 1000명 넘게 보면서 좋아요가 또 500개도 안 돼.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솔직히 한국 최초 유튜브 이거 하는 건데 좋아요 눌러주세요. 솔직히 2달 전에 일어난 사건 갖고 온 거잖아요. 열심히 준비했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당시에 그녀의 이런 프로필이나 그녀의 과거 아닌 과거가 이제 사람들에게 점점 까발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녀가 올린 것으로 보여지는 그녀의 프로필입니다. 이 동인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인 모델이라는 말이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뭐 같은 사람 모델? 약간 뭐 이런 뜻인 거거든요, 직역을 하면. 근데 어쨌든 동인 모델이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고, 근데 약간 조금 SNS 모델? 약간 좀 그런 조금 섹시 컨셉의 모델, 그런 걸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 동인이라는 뜻을 검색을 해봐도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동인지 이런 거? 아, 그런 뜻이에요? 나루호도 그런 모델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적혀 있냐? 뭐 22, 158cm, F컵, 의뢰는 DM으로 뭐 2021년부터 그녀가 6월까지 이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팔로워가 3,941명이에요. 2021년 6월부터 트위터 요시테마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DM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자신의 프로필, 몸에 관련된 이런 프로필을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올라왔어. 동인 AV 모델 초보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똑같이 이제 올렸죠. 근데 그때 팔로워 수는 또 이미 5,757명으로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트위터에 검색을 했는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왔냐? 바로 이게 나왔어요. 제가 일부러 이제 모자이크를 좀 해서 갖고 왔어요. 왜냐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 트위터의 아이콘이 뭐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게 롱 헤어 여성이 스마트폰을 갖고 이게 귀여운 여성이 일러스트예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리나 씨의 실제 트윗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보시면 팔로워가 한 명도 없어. 0명이야, 0명. 0명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이 신노리나 본인의 계정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비공개도 이제 어카운트 여기 보면 마가가 있거든요. 비공개로 되어 있고 팔로워도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간 문춘에 의하면 이제 많은 팔로워가 붙어 있었다가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다 빠진 거지. 다 이제 빠진 게 아닌가. 왜냐면 뭔가 이제 뒤탈나면 안 되니까, 내가 뭔가 그녀와 뭔가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밝혀질까봐 다 팔로워가 탈퇴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가족들이 다 끊어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팔로워가 0명이 됐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이 계정이 2021년 6월부터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대략 한 1년 동안 사용이 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올렸던 그런 팔로워 수도 많았기 때문에 그녀가 꽤나 인기 있는 모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사실 그녀가 이렇게 모델, 동인지 모델 같은 거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어떤 작품에 출연했다, 작품 번호까지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요. 자, 이 사진이 신노 리나 씨라고 생각되는 얼굴 이미지가 이렇게 게시판들에 다다다다다닥 막 올라가게 있었어요. 사실 그녀가 어릴 때에 비해서는 조금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과연 그녀인가 아닌가라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합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막 떠졌어요. 일단 이게 그녀의 얼굴이에요. 점이 있죠, 얼굴에. 점이 있는데 그녀의 어릴 때의 모습과 성인이 된 다음에 얼굴 모습이 누가 이렇게 해놨어. 이거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점, 입술 위의 점과 볼의 점, 지극히 일치하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녀와 이제 그녀가 점이 있는 위치가 똑같다, 그녀의 힘이 분명하다, 치아도 약간 입 모양도 비슷한 것 같다,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신노 리나 씨가 이렇게 점의 위치라든지 이랬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 뭐? 바로 쌍꺼풀. 뭐야, 쌍꺼풀 없었잖아 라고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덧붙여서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보셔도 알겠지만 얼굴이 좀 많이 달라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성형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다 지웠어요. 아이디 같은 거는 조심해야 되니까. 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이제 번역을 해드리면, 자, 애프터의 눈이 확실히 한 눈이야. 알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런 글도 있었고, 밑에도 성형하면 인기 있는 애가 되는 거야? 막 이런 거 아니, 이렇게 말을 해놔. 이거 좀 너무 번역하기가 좀 너무 돌아가신 분한테 좀 잔인하긴 한데, 자, 整形したら人気出た子では뭐 이런 거 하는데, 성향에서 인기 많아지는 아이 아니야? 라면서 해시태그 이바라키현 해시태그 산페이라는 그 이름을, 용의자 이름을 이렇게 해시태그를 해놨어요. 그 성형 전보다 자기가 만족을 했나봐요. 그래서 되게 더 원래 귀여운 외모였는데 더 예뻐지고 더 귀여워진 외모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 바로 AV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다 2022년 6월 20일 뭐 다 그렇게 최근래 글들이 많죠.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1년 조금으로 출연한 게 70편이면 상당히 잘 팔리는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랑 작품 번호 뭐 몇 번까지 게재되어 있는 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등록 동영상 기간 건수 2021년 2월 27일부터 2022년 6월 3일 1년에 82개는 많다. 오이나 라고 해놔. 그러니까 1년 동안 82편에 출연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어른 동영상에. 그러면서 이제 SNS 프리랜서 모델뿐만이 아니라 달에 7개 정도의 이 어덜트 비디오 촬영을 한 게 알려집니다. 자, 그래서 게시판에는 사실 그래서 그녀가 나온 작품 번호라고 한다면서요. 작품 번호? 그 번호까지 다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비교샷, 그 치아 배열, 여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글을 올리는데 뭐라고 올리냐?
자, 개인 고객을 찾고 개런티 협상도 스스로. 아무래도 SNS 모델로 활동하고 있던 신노리나 동인 작품 등에도 나왔던 것 같다. 소문으로는 AV에 출연했다는 소식이 나돌고 있다. 일부러 특정되기 시작했다. 이 점의 위치와 치아 모양이 일치하는 것. 이렇게 뭔가 이런 사람들의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신노 리나 씨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던 거야. 1년에 82개의 작품에 출연한 거면 진짜 많은 돈을 벌기도 했겠지만 진짜 많은 작품 활동을 한 거죠. 그죠? 어쨌든 그녀는 점점 그런 촬영을 할 때마다 남자들이 원하는 얼굴, 남자들이 원하는 취향 이런 것들을 스스로 뭔가 연구를 했던 건지 점점 남자들이 좋아하는 얼굴형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바꾸면서 인기 모델이 되고 인기 배우가 된 건 아닌가라는 게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사건 후에 해당 동영상 그녀가 나왔다던 그 출연했다던 그 영상들이 삭제되고 있다고는 알려지지만 사실 지금도 그녀의 동영상이 이 뒷세계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이거를 진짜 내가 뭐 이렇게 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좀 이거 좀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번호가 뭐지? 막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FC2에 있어 여대생 유우짱 19세 피해자 본인인 것 같다 라는 그녀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이런 작품 번호 같은 것도 있고 밑에 보면은 신노 리나는 사실 이렇게 막 그녀의 모든 막 영상들이나 막 이런 번호 같은 게 적혀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조금 이제 가리고 갖고 왔는데 사실 여배우로서 진짜 이 촬영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 신노리나 본인인지는 사실 불분명하긴 한데 이 얼굴이 약간 비슷하다. 똑같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녀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그녀가 그 작품에 나왔다고 하는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녀가 어릴 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입 모양이 정말 똑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점의 위치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이거 봐 맞잖아 거짓말 아니라니까 막 이러면서 또 막 그녀에 대해서 막 또 이렇게 안 좋은 글들을 쓰기 시작했죠. 자, 그녀는요, 사실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엘리트 아버지, 그리고 모델 수준의 아름다운 어머니, 그리고 언니 한 명,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그녀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부터 호스트에 빠지고 나서 그 호스트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돈을 벌려면 학생으로 있으면 돈을 용돈, 그 호스트가 되겠니? 안 되니까 그녀가 선택한 길이 바로 이쪽 길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었고 그거를 무기로서 그녀가 선택한 삶이지만 사실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좀 축복해주기 힘든 그런 결정이기는 했을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친구들에게 야마나시에서 하루 20만 엔 벌어와. 나 월에 한 300만 엔 정도 벌어. 3천만 원 정도 벌어. 근데 그 모든 돈들을 다 호스트바에 다 주는 거야. 세상 너무 아까움지다. 자, 그리고 그녀가 1년에 출연한 작품이 82편이라고 하면 달에 뭐 7편 정도 촬영했다라고 치면은 그녀가 일주일에 2개 정도의 동영상 그 어덜트 비디오를 촬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녀가 삼페이랑 만난 거는 2월에서 3월에 한 번 만났고 6월 달에 또 한 번 만난 거지. 그러니까 그녀의 스케줄을 보면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어덜트 비디오 촬영을 하고 중간중간 프리랜서 모델도 한 거야. 그리고 또 중간중간 호스트바에도 간 거고. 그러니까 그녀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한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다가 6월 22일 이 주간 문춘에 의하면 굉장히 유명한 주간지예요, 일본에. 자, 히로유키 용의자가 신노 리나에게 보냈다고 하는 DM이 발표됩니다. 그거 내가 가져왔죠. 이때 좋아요 한번 눌러줘요. 진짜. 자, 바로 이 사진이 그와 그녀가 주고받은 DM입니다. 2월 23일에서 27일, 5월 또는 3월 2일에서 3월 6일, 장소 미토 부근, 편도 2.5시간, 뭐 3시간,
뭐 이동별 보스 60K 이건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 6,000원이라는 건지 6만 원이라는 건지 I don't know. 이동 수당 내용이 뭐냐면 노멀 플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날짜는 별도 조정 가능하며 이동 수단 및 수당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되어 있어. 감사합니다. 제시한 날짜와 시간부터 편리한 날이 있습니까? 편하신 시간이 있습니까? 2월부터 일정이 이상적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DM을 주고받아요. 이게 아마 신노리나와 그 다음에 이 산페이가 첫 번째 만났을 때 주고받았던 DM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DM에는요. 지금 어디 쪽에 있어요? 일로 오세요. 뭐 이런 것도 교환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산페이 히로유키가 그녀에게 젠틀한 모습,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야. 그래야지 두 번째 만남도 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는요 정중한 말로 그녀의 경계심을 없애고 처음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신사적으로 행동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만났을 때 별장 지하실에서 감금시켜놓고 그의 본능이 드러난 거죠. 자, 어쨌든 그가 그녀와 만나고 나서 뭔가 그가 다른 무언가를 갑자기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금전 문제가 생겨났겠지. 왜냐면 우리가 약속한 건 노멀 플레이인데 갑자기 수갑을 차려고 하니까 이건 좀 페이 문제도 있고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라면서 여기서 뭔가 트러블이 생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려요. 이거는 그녀를 알고 있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모델 같은 거 있지, 그런 걸 해주는 약간 에이전시 하는 사람이 느낌인데 여기 밑에 글을 보면은 SM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그녀와 그가 만났을 때 사실은 SM 플레이를 그가 원한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왔다. 정보가 있었다. 그래서 모서로부터의 정보로 요인 하나가 SM 플레이가 원인이다. 하지만 이 SM 플레이는 사실은 굉장히 신뢰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는 하면 안 되는 플레이예요. 왜냐면은 맞잖아. 내가 만약에 너무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거나 뭔가 그만하고 싶을 때 오케이 미안 그만할게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이거 멈추지 않는 거야. 막 혹은 뭐 때리다든지 뭐 아프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모르는 사람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어떤 사무실이나 회사 통하지 않고 이러면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스킬을 즐겨주세요 라며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글도 있었어요. 아가씨 감금 AV를 찍고 있었어.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감금시켜놓고 사실 그런 영상을 찍은 게 아니냐, AV 영상을 찍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익명의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명의 게시판에는요 사실 나 신놀이나 만난 적 있어, 그냥 만나서 촬영한 적 있어 라는 사람이 글을 올린 게 있었어요. 트위터를 통해서 알게 된 땡땡땡양, 업무용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녀의 이름이겠죠. 촬영했지만 돈 문제로 싸우다 도중에 돌아가 버린 아이, 트러블은 따르기 마련이다 라면서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그녀를 만났는데 돈 문제로 인해서 그냥 갑자기 돌아가 버렸다,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뭐 라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인스타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녀의 이름으로 신노리나라는 이름을 했는데 신노리나, 아라노리나라는 이런 이름이 많았어. 그녀 이제 분명히 아라노리나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견된 인스타그램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리나 아라노. 자, 그녀의 인스타그램 사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자가 눈을 감고 있고 목을 조르고 있고 혓바닥이 이렇게 뭔가 꽃에 뚫린 채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프로필이 있었어요. 로마지로. 그래서 사실 이게 그녀의 인스타그램이다, SNS다 라고 사실은 특정할 수는 없어요. 특정할 수는 없는데 이 사진을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사실 그녀의 사체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녀가 어떻게 죽었냐, 실제 방송된 영상의 한 부분입니다. 자,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사실 뭔가 찔리거나 이런 외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골이 부러져 있었어요. 여기가 뭔가 어디 뼈가 부러져 있었대요. 여기가 뼈가 부러져 있었고 숨진 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6월 21일 그 일본 프로그램 고고스마에 따르면 시체를 사법 해부한 결과 목의 뼈의 일부가 부러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게 설골이라는 거래요. 한국 그 뭐 직역하면 혀뼈라는 건데 이 설골을 부러지면 사망하는 거지 뭐. 이게 어떻게 부러지게 되냐? 목을 졸렸을 때 이렇게 누군가 목을 졸렸을 때 여기가 이렇게 딱 부러질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런 게 이 외과 클리닉 호소카와 슈이치 원장의 말입니다. 자, 목을 조르면 설골근이 압박돼서 설골이 부러져 버린다. 자연스럽게 부러지는 일은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러진 경우에는 살인 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원장의 의견입니다. 사후 2주가 지났다고 해서 이제 목에 졸린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부검에서 이미 여기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목을 누가 눌렀다, 목을 누가 졸랐다라는 증거가 충분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누군가가 이런 글을 쓴 거야. 그녀가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프로필로 한 거라고 하면 너무 소름 끼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었어요. 나 이거 보고 그래서 혈골, 그게 한문으로 하면은 시타거든요. 이게 혀라는 한문이에요. 그리고 뼈라는 한문이 붙어서 이제 혀뼈 설골 이렇게 되는 건데 혀가 뚫리고 목을 누가 조르고 있고 눈을 감고 있고 그래서 이 프로필이 그녀가 뭔가 그냥 미래를 누가 스스로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소름 끼치는 거라서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녀의 눈을 보시면 쌍꺼풀이 굉장히 두껍게 잡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녀가 성형을 한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게 보이고 그녀의 어릴 때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쵸? 자, 신노 리나는요, 그 AV, SNS, 이 프리랜서 모델 겸 배우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AV를 찍었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증거를 모아다가 그냥 갖다 붙인 얘기들인 것뿐이죠. 어쨌든 그녀는 돈을 모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AV 배우나 모델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나 뭐 파견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SNS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촬영을 하고 돈을 받고 장래에 자신의 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했다.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사실 그녀는요 모두에게 평판이 좋았어요. 그녀를 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너무너무 좋은 여성이었기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사랑받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뭔가 뭐 회사를 다니거나 그런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벌이가 좋은 또 쉬운 이런 일을 시작한 게 아닌가. 매일매일 몇 시간씩 출퇴근하는 것보다 몇 시간 촬영하고 이런 큰 돈을 만지는 걸 원했던 게 아닌가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그냥 한 의견이에요, 여러분. 자, 신노 리나와 산페이 히로유키가 이제 SNS에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보여지죠. 자, 사실 그녀는요,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그가 수갑을 차는 걸 원하고 그 둘이 합의를 한 상황이었다면 이거 촬영을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가 보내주질 않는 거지. 감금을 시켰던 거야. 그래서 하지마 하다가 그녀가 뭔가 이제 하다가 이제 뭔가 목을 조르게 됐고 이 뼈가 부러지면서 그녀가 사망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일부 의견입니다. 왜냐면 사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뭔가 촬영하고 이런 걸로 그냥 딱 끝내려고 했는데 그녀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성격도 좋은데 얼굴도 예쁘고 그다음에 촬영도 너무 프로처럼 잘해주니까 뭔가 진심으로 흑심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녀한테 뭔가 좀 더 뭔가 더 원했는데 그녀는 딱 아니요 라고 해서 거기에 갑자기 분노한 나머지 그가 이런 사건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것도 의견입니다. 산페이 히로유키 용의자가요 증거 인멸을 위해서 위치 정보를 조작한 걸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감금해서 그녀를 촬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얘기예요. 왜냐면 그 핸드폰에 그녀를 촬영한 게 나왔으니까 그녀의 데이터가 남아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중을 나가죠. 그가 마중을 나갑니다. 여기가 바로 그녀의 사체가 발견된 유기 장소입니다.
이 별장에서 얼마 가지 않는 거리에 있었어요. 자, 요미우리 신문은요, 압수된 그의 차 안에 남겨져 있었던 블랙박스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시청이 확인한 바 그가 이 숲길을 운전을 해서 산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18일 아침 자신의 별장에서 북동쪽으로 대략 한 1.5km 떨어진 이 숲길 임도 옆의 절벽에서 그녀가 나무에 사체가 걸린 채로 온몸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시신이 발견되었던 거죠. 자, 그의 이동 거리와 그의 별장에서의 위치와 그리고 그녀와 그가 마지막 만났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 모든 증거들이 그를 향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감금 용의로 체포되어 있는 산페 히로유키 용의자로부터 동영상을 허가를 받고 촬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라고 했더니 그는 끝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우리는 합의한 거라고요. 우리가 서로 합의를 했고 수갑차고 촬영을 하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당한 구속을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라니까? 하면서 용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서 그녀의 사체가 발견된 산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그녀가 발견된 그녀가 같이 촬영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별장과 보시면 다 숲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산도 나올 건데 그녀의 사체가 발견된 숲 여기입니다. 자, 이 숲으로 들어가는 이 도리로 들어가는 이게 블랙박스에 찍힌 거죠. 자,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 그녀 근처의 직판소에서 그녀를 내려줬다. 차에서 내렸고 우린 그대로 헤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산페 히로유키 용의자의 차량 블랙박스에는요, 숲길을 달리는 모습이 찍혀 있고요. 음성은 찍히지 않았대요. 음성이 남아있지 않았어. 그래서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네요. 현장 상황에서 그가 사실 살인, 시체 유기 이런 혐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감금 그 용의만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감장 놀랄만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과거입니다. 자, 같은 인물인지는 불분명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동성동명, 그다음에 연령의 일치, 이바라키현 거주지, 그리고 여성 관련 사건 이것들이 모두 공통점이었어요. 자, 여기 나온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릴게요. 2017년 1월 6일 12시 42분 산케이 신문 2017년 1월 25일 이바라키 현경 히타치 나가가 경찰서는요 강제 추행 치상 용의로 동현 히타치 나카시 이다의 회사원 산페이 히로유키 피고 당시 나이 28살을 체포했다. 상해죄 등으로 그가 기소 체포된 사건이 바로 여기에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도 그는 용의를 부인했다고 해요. 그 재체포 혐의가 뭐였냐? 2016년 5월 6일 오후 8시 45분쯤에 8시 50분쯤에 그 거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어떤 여성 26살의 직장인 여성을 갑자기 뒤에서 확 껴안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녀를 이렇게 지면으로 밀어버린 거지. 그래서 추행 플러스 폭행 등이 더해져서 그녀는요 머리 등을 다쳐서 전치 3주간의 경상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또다시 재체포된 거예요. 그럼 둘이 아는 사이였냐? 아니요, 둘이 모르는 사이였어요. 여자도 남자도 서로 면식이 없는 사이였는데 그가 갑자기 그녀를 뒤에서 확 껴안고 밀어버린 거지. 자, 그래서 그는요 12월 2일 그 어떤 여성을 때려가지고 폭행을 가해서 경상을 입게 해가지고 체포되고 기소됐다. 그러니까 그가 2016년 경찰관을 때리고 체포되고 2017년에 강제 음란죄로 체포가 되고 2022년도에는 행방불명된 여성을 감금시키고 살인 혐의까지 지금 쓰여진 거죠. 사실 히로유키 용의자가 과거에 체포 경력이 있었다고 해도 사실 그인지는 몰라요. 똑같은 사람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같은 이름, 같은 나이, 그가 살고 있던 동네, 여성과 관련돼 있던 이런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름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고 여성이 관련된 범죄인 것도 똑같지만 그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혹시나 몰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어쨌든 그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별장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그가 다니던 직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사생활 범죄라고 하는 거야. 사생활상의 범죄는 사실 일하다가 출근하거나 뭐 일하는 도중이거나
뭐 이런 거 직장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사적인 장소에서의 범죄는 사실 해고가 인정되기 어렵다 라는 게 그 회사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말을 했대. 증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죄, 사생활 상에서의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너 해고야 이렇게 인정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계속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가 뭔가 장소는 조금 이동이 되었겠지. 뭐 전근이라든지 이동이 되었겠지. 어쨌든 수입은 계속 있었던 겁니다. 또 사실 이 산페이 히로유키 용의자의 아버지가 부자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별장은 그의 아버지 것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양도한 거야. 물려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별장을 갖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게 사람들의 추측이죠. 근데 또 그가 사는 집은 어땠냐? 그가 살고 있던 집이에요. 자, 그가 갖고 있던 별장이에요. 뭔가 그의 별장과 좀 많이 다르긴 해.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좀 아니 별장이나 갖고 있으면서 이런 집에 산다고? 소박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별장이 아닌 그가 살고 있었던 집은요. 사실 굉장히 서민적인 집이었어요. 산페이 히로유키 용의자가 사실 지불할 수 있는 거주지는 별장도 있고 그러니까 뭐 긴자 아자부 주방, 뭐 니시 아자부 뭐 굉장히 부잣집 동네에서 살 것 같은데 사실 그가 살고 있던 실제 집은 그냥 소박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요 2017년 1월 25일에서 5일까지는 이바라키현에서 직장인으로 일을 했고 2022년 6월 18일경까지는 카나가와현에서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부모가 부자님이기 때문에 뭐 별장 뭐 가질 수 있지. 하지만 그의 능력으로는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크게 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우 크게 보여드릴 게 참 많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가 이제 그녀를 내려줬다라고 하는 게 이 밑에 JA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두 번째 그녀를 내려줬다라고 하는 거야. 이 별장에서. 자, 신노 리나 씨가 감금되고 있었던 그의 별장 가까운 직매소를 지도로 확인해 보면 여기 밑에 JA 직매소라는 곳이 있는 게 발견되었어요. 근데 그녀가 과연 여기서 내렸을까? 근데 이게 말이 이상한 게 뭐냐면 이 근처에는 역도 없어. 전철역도 없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모델을 촬영을 했어.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돈이나 이런 페이 같은 것도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녀가 이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그가 직접 픽업을 왔단 말이에요. 데리러 마중을 왔어. 그런데 갈 때는 역도 없고 뭐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이런 제2의 직매소라는 곳에 내려줬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히로유키 용의자의 차를 타고 별장으로 온 이 신노 리나 씨가 자택으로 돌아가려면 차나 가까운 역으로 보내주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내려줬으니까 그녀는 사실 여기서 내려서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쪽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람이 이런 글을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어요. 제가 이제 그녀가 발견된 그 장소랑 여기 뭐라고 올렸는지 제가 짧게 말할게요. 이름이 나왔으니까 말하는 건데요. 사실 같은 업계에 이 모델이 희생되었습니다. 저와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전 너무 지금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사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델분들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제발 제대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전화 정도는 해가지고 제대로 확인을 하는 편이 좋다 라면서 이제 그가 이제 막 이런 글들을 올려요. 너무 충격적이다. 같은 업계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살인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가 이런 트위터 사실 그가 AV 모델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개인 촬영이나 이런 거를 캐스팅하고 그 이어주는 그런 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런 글도 올렸어요. 모델상에라고 했어.
모델에게 저 지금 이 녀석의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 면식이나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에게 DM 좀 주세요. 어떤 인간의 타입인지, 어떤 어프로치를 해오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사건을 또다시 예방할 수 있는지 업계에다가 피드백을 하고 싶습니다. 보시는 분은 뭐 연락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글을 올렸냐? 이제 그녀가 죽고 나서 이제 그녀가 이제 뭐 AV 출연을 했다, 뭐 그런 동영상을 찍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가 이런 말을 올려요. 강제력은 아무것도 없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부탁합니다만 뭐 작품으로서 뭐 그런 거 판단하는 거는 맡깁니다만 사건을 재료로 한 작품을 올리는 것은 삼가해 주세요. 또 유적 또는 혹은 고인을 소중히 뭐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이런 작품들을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소송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소송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채팅을 보고 알았는데 이 동인 모델이라는 게 그녀가 남겼다. 라는 그 누구누구 모델 뭐 동인 모델 뭐 한다 고 자신의 프로필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그녀라고 보여지는 글이에요. 그녀가 이런 글을 썼다. 그러면서 이 게시물에 이 신노 리나 씨의 작품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삭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열람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사실은 실제로 여러 작품에 출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그녀의 친구라고 보이는 사람이 남긴 인스타 글이 있는데 이거 갖고 올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가지고 왔어요. 이 트위터로 올려진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까지는 아니고 같이 제적했던 애가 시체로 발견되어서 너무 무서워. 가게 밖에서 남자 만나는 거는 진짜 생각도 못할 것 같아 라면서 이렇게 글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도 아마 같은 직종에 있는 여성인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 프로필이랑 닉네임은 삭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이 말짱한 얼굴로 이씨. 혼나야 돼. 자, 너무나 가정도 솔직히 너무 좋고 금수저, 아버지도 엘리트, 언니도 있고 공부도 잘했고 착한 마음씨에 밝고 긍정적이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얼굴도 귀여운 그녀가 정말 그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잘못은 이 새끼한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게 6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6월 18일 날 그녀의 사체가 발견이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재판을 받았는지 지금 그에게 정확한 어떤 혐의인지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판 결과가 나오고 혹은 또 여기에서 더 밝혀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다 결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요즘에 SNS나 이런 DM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뭐 정모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과는 좀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이나 그런 건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AV 배우나 여자 배우, 남자 배우 이런 거에 관련된 이런 사건을 가지고 올 때마다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도 이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신의 직업에 뭔가 프라이드를 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 사건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K장은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9월 달은 여러분 격주가 아닌 매주 여러분들을 찾아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안 하셨다가 다시 떠나신 분들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저 K장은 다음 주에 뵐게요. 좋아요와 댓글 눌러주삼 부탁드려요.